반갑습니다.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부동산 추가 대책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속보 형식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오는 공급 대책에서 그 보유세 강화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보유세 요거는 잠시 접어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속도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될 걸 보이고요. 또 중장기 공급 안정 전략을 짜겠다. 이래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제 뭐 흘러나온 얘기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 그 유의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 완화를 대폭화해서 그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에 용적률을 대폭 향상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이제 지금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 계속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6.27 대책이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오늘 이제 금융위원장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2억 원 금융위원장도 6.27 그 대책은 굉장히 좋은 대책이었다. 앞으로도 이 금융 규제는 계속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LTV 규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 같은 데는 현행 50%에서 LTV를 40%로 하겠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SR 규제 확대입니다. 이거 이제 전세하고 정책 대출까지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앞전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화된 방안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전세 정책 대출까지 포함시킨다면 뭐 이 DSR은 뭐 어마어마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제 증가된 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요, 어떻게 잡는 거냐면 자금 흐름의 방향을 좀 큰 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시켜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어렵도록 만드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정책 펀드나 벤처 투자 위험도에 대한 어떤 가중치는 하향 조정시킴으로써 생산적인 어떤 투자에 돈이 많이 몰리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흐름을 잡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러다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초반 흐름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그렇게 상향을 때리고 있지 못하고 지금 약간 그 박스권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책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을 좀 내놓고 또 신속한 공급 대책을 운영함으로써 공급 대책은 이제 막 그게 한계인 것 같고, 이제 오히려 금융 규제를 이제 통해서 대출 억제 등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세제 개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보유세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유세 부분,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죠. 이 부분은 아마 장기적인 과제를 살짝 밀어놓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손을 안 댈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그 공급 대책들은 기존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새로운 공급 대책이 뚜렷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약에 이게 정부 발표가 이대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국민들 입장에서 공급 대책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금융 규제를 더 쪼은다. 자, 이 그 부분은 집값 안정에 이제 집값 거래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집이 거래되는 게 줄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세금들도 줄게 되고 또 다시 세수 결손 현상에 대한 또 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돌출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